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에 관련된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부터 미니멀 라이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5인 가족이 어떻게 심플하고 돈도 많이 안 쓰고 살림을 잘할 수 있는지, 살림이 아주 적게 시간 투자하고요, 돈도 조금 쓰고, 아이 셋 부부의 월세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심플한 집을 꾸미고 있어요. 이사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굳이 많은 짐을 가질 필요 없겠다라고 깨달은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5인 가족, 그리고 남편이 전근할 때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우리 집. 물건을 줄이고 좀 더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가가 그걸 살까 말까의 기준이 됩니다. 물건이 적어진 덕분에 정리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저도 짧은 시간에 편하게 집안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던 때보다 매일이 평온하고 훨씬 즐겁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이런 미니멀 라이프 관련 책을 읽기 전에는 뭘 자꾸 사고 싶었어요. 뭔가 사야지 살림을 잘할 것 같았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사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본 경험이 왜 있냐면 이분이 미국에 살다가 귀국을 했는데 짐이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아마 배 같은 걸로 오면 오래 걸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의자 조금, 이불 조금, 옷 조금, 냄비, 프라이팬 이렇게 쬐끔쬐끔씩 산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서 그릇이 적으니까 설거지가 빨리 끝난다. 가구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청소가 정말 편하다. 물건이 적으니까 방이 거의 어질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캠핑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 알죠? 우리가 정말 많은 도구가 필요 없어도 1박 2일, 2박 3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느 날 미국에서 짐이 도착할 거란 연락을 받았대요. 실제로 짐이 도착했을 때 마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걸 다 처분해야겠다. 거의 다 이제 많이 처분해야겠다라고 깨달았대요. 두 번째는 남편의 방은 일절 간섭하지 않기라고 협의를 했대요. 거실은 모두 공유하는 장소니까 부인 말대로 해야 되는데 남편 방은 좀 지저분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 집의 둘째 아들은요, 신발이 3켤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와. 그리고 이 엄마의 경우는 6켤레의 신발이 있습니다. 여름 신발은 하나밖에 없어요, 샌들은. 새 신발을 고를 때는 가능한 오래 신을 수 있도록 질이 좋은 것을 찾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는 신발은 뉴발란스입니다. 저도 강의나 방송을 하기 전에는 신발이 한 2개밖에 없었어요. 운동화 하나, 구두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신발이 조금 많아졌죠. 현관 바닥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5인 가족이므로 꺼내놓는 신발은 사람수 최소 5켤레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정말 좋죠. 자, 아이가 셋인 집은 장난감은 어떻게 할까요? 장난감 상자는 한 사람당 1개 해서 작지만 자신만의 장난감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아이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가지고 논 것을 자기 장난감 상자에 넣는 것. 거실이 지저분해지는 큰 원인이었던 장난감이 줄어든 덕분에 거실 정리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는 거의 2년마다 이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이사할 때마다 장난감을 많이 버렸어요. 왜냐면 블록 같은 거 막 짝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많아도 장난감이 좀 없으면은 살림이 편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서류나 메일 같은 거, 관공서나 학교에서 오는 서류들을 봤으면 처분한다라는 게 원칙이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파일에 넣어놓고요. 클리어 홀더에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고 버리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청구서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메일이나 서류 확인하면 빨리빨리 버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너저분한 종이들이 굉장히 집에 많아질 수 있어요. 향신료나 조미료는요, 한꺼번에 트레이에 모아서 찬장 속에 넣습니다. 라고 합니다. 뚜껑에 무엇인지 써놓으면 좋대요. 저도 이게 매실 액기스인지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액젓인지, 가끔 분간이 좀 안 가요. 국간장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써놓는 게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를 그날 사용할 만큼만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채소를 저항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스튜나 카레 같은 것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냉장고 굉장히 보면은 텅 비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텅 비어있어요. 사실 냉장고 많이 있어봐야 자꾸 썩어서 버리고 막 너무 많이 쇼핑해봐야 또 썩어서 버리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자, 이분은요.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은 공유한다 라고 해요. 각종 예복은 친정엄마 여동생과 공유합니다. 와, 대단하다. 엄마와 옛날부터 옷 취향이 비슷해서 같이 입는데요, 옷을. 그래서 뭐 결혼식에 간다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생각이죠. 아이들 옷은 몇 개 정도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는요. 아이들 옷은 수납장에 넉넉히 들어갈 만큼. 셔츠는 5-6개, 바지는 4-5개 정도. 아이가 쉽게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양말은 한 짝만 없어져도 신지를 못하고 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말을 3개씩 산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이들이 남자애가 3명이다 보니까 똑같은 양말을 막 10켤레 이렇게 사요. 왜냐면 그 짝 찾다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노하우입니다. 저는 여기 3개가 아니라 한 10켤레 정도로 아예 똑같은 양말을 남자애니까 그냥 운동화 안에 구겨서 넣으면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태그나 라벨로 사용하라고 해요.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종이처럼 쭉 찢어가지고 이제 붙일 수 있는 테이프예요. 검정색이나 진한 그레이색을 사가지고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하얀색 화이트 펜으로 글씨를 쓴대요. 그래서 뭐 옷장에도 서랍장에도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쓸 수도 있고요. 칫솔에도 애들 이름을 적어줄 수 있고 이렇게 테이프니까 뭐가 적히는 테이프니까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뭐가 뭔지를 하는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 제가 되게 놀란 게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리모컨을 올려놓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마스킹 테이프를 쫙 붙여가지고 리모컨은 여기에 라고 한대요. 리모컨이 굴러다니다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손톱깎이도 자꾸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손톱깎이라고 써가지고 서랍장 안에도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서랍에 그 자리에 놓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대요. 사실 우리가 제자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손톱깎이가 둥글어 다니고 막 잃어버리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도 절약하지만 비용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분이 인생이 심플해지는 10가지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습관, 문을 활짝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많은 좀 공부법, 성공에 대한 책들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머릿속 생각을 노트에 적는다. 우리의 생각들을 노트에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 식사는 좋아하는 것을 감사하며 먹는다. 이건 몸에 좋아. 이건 몸에 나빠. 나쁘니까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기쁘게. 이게 라면이든, 그죠? 과자든 즐겁게 먹는 거죠. 네 번째, 이게 있으면 안심이다 라는 것을 갖는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 나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에 정말 많은 일들 할 수 있죠. 산책도 할 수 있고 하루 스케줄 정리도 할 수 있고 블로그 포스팅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침 시간에 15분씩 쪼개서라도 해봐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자, 다른 사람한테 뭘 요구하거나 너도 미니멀 라이프 해봐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한다. 남편 방을 그대로 둔다라는 게 바로 거기에서 온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시간의 질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물건을 절약하고 이제 비용도 절약하면서 시간도 이제 아끼는 거죠.
예전에는 남들이 불렀을 때 막 그냥 갔다면 이제는 초대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날은 이러저러해서 못 가겠어 라고 거절을 좀 잘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착해 보이려고 뭐 눈치 보면서 남한테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잘 통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습관 8번째는요. 아이를 믿고 지켜본다 라고 합니다. 아이가 좀 서툴러도 아까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리를 지정해 놨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옷을 스스로 꺼낼 수 있도록 한 4-5벌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신발도 3켤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신발도 찾고 옷도 찾고 물건도 갖다 놓고 하는데 못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혼자 살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습관은 굉장히 특이해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살다가 오신 분이고 남편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아봤더니 미국은 친구나 친척을 집에 초대해서 2박 3일씩 막 이틀이나 3일씩 놀다 가고 연회를 하고 파티를 하고 이렇게 막 모여서 놀고 밤새 놀고 막 1박 2박 하는 게 굉장히 평범한 일이다라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부르고 친구들도 불러서 항상 집이 시끌벅적하대요. 그래서 막 아끼지만 미니멀 라이프 깔끔하게 관리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풍성하게 부른다. 이게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습관 10번째는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해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캠핑 이런 거랑 좀 잘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두근두근 설레는 하루를 살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집이 깔끔해지면 신경 쓰는 게 되게 덜어지고요.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지고요. 돈도 절약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의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는 굉장히 과거에도 유행했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유행하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가 주거비용이 너무 높아잖아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넓은 집을 막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이 집에서 좀 쾌적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이라든가 작은 집에 사시는 분들, 특히 이 미니멀 라이프 관련 책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